투자의 세계에서 영원한 왕은 없죠. 지난 35년 동안 주식시장의 왕자는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줄다리기,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었던 투자 전략이 어느 순간 완전히 먹통이 되는 경험이요. 어제까진 분명히 시장의 승자였는데 왜 오늘은 패자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운이 나빠서 시장 변동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게임의 규칙을 뒤에서 새로 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었던 거죠. 바로 거시 경제 환경입니다. 이게 진짜 감독이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 35년간의 긴 싸움에 나선 두 명의 주요 선수를 소개합니다. 먼저 팀 성장주, 미래의 꿈과 혁신의 모든 걸 거는 팀이죠. 그리고 그 상대는 팀 가치주, 지금 당장 싸고 좋은 것, 소외된 보석을 찾아내는 아주 현실적인 사냥꾼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 팀은 철학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첫 번째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1990년부터 2003년. 정말이지 한 세대 투자자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엄청난 호황과 불황의 시대였습니다. 1990년대는요, 정말 성장주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왜냐? 일단 인플레이션이 낮았고요. 경제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 바로 그 유명한 골디락스였죠. 게다가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결정적으로 인터넷 혁명이 막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투자자들 눈에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잠재력, 그 꿈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역사적 성장주 모델은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4%. 어마어마하죠. 반면에 초저평가 가치주는 겨우 2.4%에 그쳤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무려 10배입니다. 10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성장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영원한 파티는 없는 법입니다.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되자마자 닷컴 버블이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90년대의 파티는 순식간에 끝이 났고 이제 시장의 모든 규칙이 180도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받았던 바로 그 가치주가 아주 화려한 복수국을 펼칩니다. 보세요. 상대 가치주는 연 23.7%, 초저평가 가치주도 11.6%라는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순식간에 시장의 왕자를 빼앗아 왔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딱 하나만 꼽으려면 바로 이겁니다. 가격은 중요하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멋진 스토리가 있어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시장은 이걸 정말 뼈아프게 가르쳐줬죠. 자, 이제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2003년부터 2018년. 이 시기는 좀 특이합니다. 아주 기묘한 평온함이 흐르다가 갑자기 거대한 금융위기가 닥치고 또 역사상 처음 보는 정책 대응이 나오는 정말 복잡 미묘한 시대였어요.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대안전기, 영어로는 Great Moder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너무 안정적이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써도 딱히 남들보다 잘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이상한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숫자 0이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투자 전략의 샤프 비율,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추가 수익이 거의 제로였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노력해도 시장 평균을 이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거죠. 이른바 알파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기묘하게 평온하던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해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죠. 이 위기는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고 다음 10년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 바로 뉴 노멀의 시대였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역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 그리고 둘째,
그 속에서 너무나도 귀해져 버린 성장을 찾기 위한 시장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이런 환경은 가치주 투자자들에겐 정말 끔찍한,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금리가 거의 제로니까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10년 뒤에 크게 성장할 거라는 스토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시장은 팽이라고 불리는 몇몇 거대 기술주들이 그냥 다 해먹었고,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글쎄요, 설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세 번째 시대죠.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졌고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시장은 정말이지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이 터지더니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멈춰 세웠고 그걸 해결하려고 돈을 풀었더니 이번엔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죠. 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거대한 두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힘이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어마어마한 새 힘이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정말 팽팽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데이터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GARP,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를 뜻하죠. 연 18%라는 아주 훌륭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시장은 그냥 꿈만 파는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질 좋은 성장에만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5년의 긴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교훈은 뭘까요? 딱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지난 35년 역사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일종의 치트시트죠. 각 시대를 지배했던 투자 스타일,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핵심 거시 경제 요인. 보세요. 정말 소름 돋게 팍팍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결국 시장의 왕을 결정하는 건 바로 경제 환경이라는 거대한 파도였던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기억하시려면 각 팩터를 하나의 캐릭터로 생각해 보세요. 성장주는 혁신을 먹고 사는 장거리 선수고요. 가치주는 모두가 겁먹고 도망칠 때 오히려 기회를 찾는 역발상 투자자. 마치 위기 때 빛을 발하는 보험 같죠. 모멘텀은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에 올라타는 기회주의자고요. 중요한 건 이들 각각이 활약하는 무대와 시기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 35년 동안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라는 지휘자에 맞춰 춤을 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라는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무대 위에 등장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35년은 과연 무엇이 지배하게 될까요? 어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투자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